요새 이게 좀 자주 다니는데요. 여기 남양주여가지고 지역장님들이죠. 뵙게 돼서 반갑고요. 남양주 쪽에 의외로 저희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교육열이 높은가 봐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온 거는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원회력 부분을 우리 아무래도 뭐 개발한 사람이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왔고요. 대교나 비상은 이제 사장이나 회장이 올 수 없잖아요. 저희는 큰 회사가 아니니까 개발자가 나가서 같이 얘기하고 얼굴 익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방금도 이제 소개받았겠지만 지식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죠. 수학 한 가지만 해도 20종 이상? 저도 듣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근데 지식은 A 회사나 B 회사나 다른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지식을 다르게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저는 아이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참 고달픈 인생이에요. 지금 현재 시대가. 제가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목동에다가 저희 하나 센터를 만들어서 실제 실험 시험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교재를 우리가 공급을 해줬어요. 학원들이나 이쪽 공급을 주로 해줬는데, 학원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식 교육하는 거하고 아이들의 태도를 바꾸는 게 이게 양립이 안 돼요. 이 아이들을 좀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시다.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지식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직접 한번 이거를 샘플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나라 학군지가 어딜까 따져봤더니 목동이에요. 그래서 목동에 들어가서 정면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목동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엄마들 저희 학원에 오는 부류가 딱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가 뭐냐면 학원에 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역시 학원에 가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 누굴 것 같아요? 두 부류인데 학원 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 누굴까요? 이해를 못하는 문해력? 네. 뜻을 이해를 못하는 네, 뭐 그것도 하나의 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부 잘한다 못한다로 생각해 보면 공부를 못하는 그룹은 학원에 가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가서 전기세 내주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이 오는 거고 또 한 그룹, 엄청나게 잘하는 아이들. 걔는 학원에 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학원에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 양쪽 그룹은 사실 갈 곳이 없어요. 학원에 가도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집에서 부모들이 체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한 아이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원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모두 다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니고 있질 않거든요. 마지막에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뭐냐면 번아웃 된 애들. 인생이 고달픈 아이들이에요. 여기 혹시 자녀들, 초등생 자녀가 있는 분 계세요? 없죠? 있어요? 6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 잘 관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번아웃이 스타트 됩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했는데 요새는 초등학교에 번아웃이 와요. 5학년, 6학년이면 벌써 다 내려놔버려요. 그런 아이들이 학군지에는 특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죠. 영어 일주일에 3시간, 3번, 3일에서 5일을 가요.
그 다음에 수학을 3일을 가요. 그 두 개 가고 나면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라고 그러잖아요. 최대. 학생들 30시간 이상 학교에서 보내고 나머지 한 20시간 남는 것이 뭐냐? 영어하고 수학하고 나면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그걸 아무리 안겨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기본적으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경구 자립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부모 때문이다. 그럼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혼란을 받고 번아웃이 되는 첫 번째 이유, 부모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열려 있어요. 그것이 계속 닫혀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가면서 계속 닫혀지다가 5학년, 6학년 때 닫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공부의 그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으로 정리를 한 거고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문해력 얘를 왜 지금 만들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지금 방금 파닉스 들으셨죠? 네. 영어 파닉스 들으셨죠? 네. 국어 파닉스 시키세요? 시키셨어요? 아니요. 왜 안 시키셨을까요? 한글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고?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 뭐 할 거 없이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수능 시험에 최종적으로 뭐가 변별의 요소로 결정됐어요? 국어입니다. 올해 시험에서 국어가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 대통령이 지난 6월 달에 얘기했죠. 어려운 문제 좀 내지 마라. 킬러 문제 좀 빼. 국어에서 킬러 문제 뺐어요. 뺐는데 작년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네. 그러니까 희한하죠. 문장 그 제시문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거든요. 저도 풀어봤어요. 작년 것도 풀어보고 올해 것도 훨씬 제시문은 쉬워졌어. 근데 점수는 더 떨어졌어.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킬러 문제 내지 마라 그러니까 제시문을 쉽게 내고 문제에 들어가 있는 보기 문장 있죠. 선지. 그 두 줄짜리,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요게 굉장히 혼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기존에 말하자면 제시문은 반면 요거는 그래도 비교적 얘는 아닐 것 같아.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얘는 이해가 되는데, 이 한 줄짜리가 이해가 안 되는. 자, 제가 요거를 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첨단이 아니라서 죄송하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둘을 혼돈을 해. 독서하고 독해를 혼돈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 독해가 떨어진다 그러면 독서를 많이 시키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교롭게 방금 앞에 분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했는데 제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을 샘플로 넣었어요. 자, 얘가 만약에 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 그림을 보고 느낀 소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독해예요. 아니 독서. 책을 읽고서 너 느낀 소감이 뭐니? 네 생각은 어떠니? 이게 여기에요. 독서. 요 빨간 게 독서입니다. 밑에 봤어요? 파란색으로 질문은 요게 독해입니다. 그림이 그대로 이걸 보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상관없고 이 그림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색감이 어떠니? 이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독해예요. 그 다음에 독해와 독서가 결합이 돼서 제대로 된 독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야 돼요. 가장 마지막. 파란색 질문의 관점으로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자 이게 제대로 된 독서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 위에 요것과 얘를 섞어서 하는 게 제대로 된 독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독서를 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여기에 그치는 케이스가 많다. 왜냐하면은 국어 전공자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독해는 국어입니다. 영어를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영어는 영어예요. 독서라는 거는 생각을 펼쳐가는 것이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죠. 근데 언어는 언어의 영역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국어에서 체크하는 대부분은 독해입니다. 우리가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얘를 안 해서가 아니고 얘가 떨어져서 그래요. 독해가 떨어져서. 그래서 독서하고 독해의 차이를 분명하게 저기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독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의 생각만을 물어볼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이가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바꿔주셔야 된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재가 없어서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책은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교류할 거냐에 따라서 문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플러스를 할게요. 만약에 아이들이 파닉스를 못한다. 국어 파닉스를 못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1학년에서부터 3학년, 그 다음에 4학년에서부터 6학년 이거를 둘로 나눠요. 1, 3학년은 읽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까 파닉스가 읽기예요. 발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글 발음을 못하는 아이들이 설마 있을까? 있어요. 많습니다. 센터도 있어요. 절반 이상은 발음 못합니다. 두 번째, 읽는데 읽기가, 영어 문장은 단어와 단어가 연결돼서 쭉 되면 이게 연음이 되죠. 연음이 될 때 각기 개별 단어 발음하는 것과 다르게 발음되죠. 한글도 똑같아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예 뇌 회로가 구축이 될 때 글자가 들어오는 거는 이쪽 시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처리를 해요. 소리는 다른 영역에서 처리해요. 의미는 더 다른 영역이에요. 보고 듣고 의미가 삼위일체가 돼야 돼. 근데 얘가 소리를 다르게 들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국어를 공부해야 될까?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략으로 발음 안 하거든. 걔는 전략이라고 발음하고 있어. 저 인간이 얘기하는 전략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전략하고 같은 얘기인가 다른 얘기인가 이게 순간적으로 딱 스톱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는데 어떤 터널을 딱 끼어 들어가는데 가다가 신호가 툭툭 끊겨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들리겠는데 한두 단어가 안 들렸어. 그럼 그 내용 알아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내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이게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으로 흡수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하나하나가 빠지게 되면 이 전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1, 3학년 때 읽기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연음을 시켜서 읽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20년 동안 경험해본 바로는 우리 국어를 가지고 파닉스를 시킨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진짜 손가락으로 꼽았어요. 1%가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공부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그 애한테 아무리 지식을 넣는다고 그래도 걔가 들어오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가 4학년 이후의 학습, 그게 바로 독해 단계입니다. 이 독해 단계가 읽기가 완전히 됐어. 그럼 이제 내용이 들어오면 걔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석하고 쪼개서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경험한 일반적인 거는 1학년 때부터 독서를 하고 6학년 때 정도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중학교 정도 가면 시간이 없어서 일단 독서는 접어도. 1학년부터 6학년이 독서를 하는데 3학년까지 파닉스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읽는 것도 계속 뭐하냐? 읽어.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읽고 대충의 줄거리만 하면 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 그럼 수업에 참여하는데 별 지장 없을 정도로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4년을 독서 논술을 다녔는데 왜 아이가 이럴까요? 이럴까요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게 문제라는 거죠.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이? 자, 한글은 국어에만 필요합니까? 아니, 수학에도 필요해요. 수학 공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해를 연산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수학을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 줄,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의 의미를 몰라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걔만 조정을 해줘도요, 수학 성적이 확 바뀌어요. 연산, 수학을 못하는 건 연산을 못해서라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연산을 못하면 안 돼요. 그거는 수학을 하기 위한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에요. 연산도 못하는 애가 수학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만 갖고 수학이 되는 건 아니다. 뭐가 돼야 된다? 예, 이해가 돼야 된다. 그걸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거. 올해는 그거 뺐어요. 국어 시험 보니까는 과학 지문 안 들어가 있고 수학 지문 안 들어가 있고 기술 지문도 많이 뺐고 작년에는 과학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작년에 말이 그렇게 많았냐? 어떻게 국어 시험에 그 어려운 과학 지문을 집어넣어 가지고 국어 시험인데 과학을 왜 보냐라고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과학하는 사람은 국어로 안 하고 영어로 공부해야 되나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한국 사람은 우리 국어로 습득하고 우리 국어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에 과학 지문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국어로 보질 않아. 이건 과학 지문이네? 내가 배웠던 지식인가? 이렇게. 국어에서 왜 과학 지식을 봐? 글로 뭐라고 써 있는지를 봐야지. 근데 뭐를 봐야 될지를 모른다, 아이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되는 게 문해력은 독서는 우리 엄마들 세대보다 또는 제 세대보다 2배, 3배 더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문해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유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냥 읽기만 하세요. 3학년까지. 독서, 얘가 시간이 되면 하세요. 근데 독서를 할 때 가급적이면 엄마하고 같이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같이 읽어주세요. 근데 여기는 3학년까지는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1, 2학년, 3학년 애들 오죠? 읽히세요. 읽히는데 아이한테 읽게 하세요. 뜻 같은 거 물어보지 마고요. 입으로 읽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단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같이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그걸 애한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1, 3학년 많이 읽혀줘라. 일본에 우리가 보통 읽는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표준 속도 정도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읽게 되면 언어는 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애한테는 독서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소위 말해서 학습을 위한 읽기라고 그래요. 학습을 위한 읽기가 뭐냐? 바로
분석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예요. 독해. 해석하면서 읽는다. 독서가 아니고 독해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요소들을 할까? 얘네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배우는 국어 시간에 배우는 요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 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지금 내가 이 문단은 앞에 어떤 글 때문에, 어떤 문장 때문에 이 문장이 나왔는지를 앞뒤 맥락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읽고 계신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그렇게 읽는 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언제 줘야 돼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내용을 볼 거냐 하는 거는 자기 여기에 습관으로 장착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은 글을 읽다가 툭 튄다.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바로 이 얘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앞뒤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지? 얘가 지금 사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건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이 안에 들어있나? 없네? 이거 헛소리 한 거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그럼 국어 시간에 왜 이걸 가르치느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요게 4학년 때부터 나와요. 4학년 국어 교과서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4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어휘, 설명, 어휘, 비교, 어휘, 대주 이렇게 쭉 나가요. 그게 5학년, 6학년 쭉 가면서 뭘까요? 쭉 가요. 중학교 가면 수사 표현을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여러분들 뭐 은유법, 비유법에 나와가지고 재윤이, 환윤이 뭐 어쩌고저쩌고 수많은 그 법들이 다 여기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중학교 때부터 본격화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이것들이 뭐냐?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고 얘가 언제 쓰는 거다? 책을 읽든 글을 읽든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주는 점. 그거를 언제 시켜야 된다? 4학년 때부터 시켜야 된다. 그게 아까 앞에서 지금 보여줬던 저 표는 앞에 보여줬던 표는 이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단계가 익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학습 읽기에 구멍이 생긴다라고요. 그 구멍이 생기면 중고등학교에 가서 개선이 된다?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국어 점수를 올리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아주 빡세게 하면 올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1등급은 몰라도 2등급까지는 가요. 수학은 계통이기 때문에 앞에 것부터 차게 하면은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초등학교 6년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거 시간 딱 압축해서 하면 3개월도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국어는 안 돼요. 구멍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해에 필요한 요소들만 아이들한테 관점 연습만 시킨 거예요. 뭐냐면 이 단어 들어봤지? 이게 뭐였어? 이게 뭐였어? 이게 뭐였어? 이거를 아이들 머릿속에 박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과 주장이 뭐다 이걸 박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본다는 게 뭔지를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중학교에 가서 쓰겠죠?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네? 무슨 근거로 쓴 건지 바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의 도구로서 연습시킨 게 우리가 문해력, 저희 문해력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거는 하버드에서 하버드에 처음 딱 입시
들어오면 입학을 하면 훈련을 시키는 게 있어요. 요거 훈련시켜요.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아마 앞에서 얘기한 바로 프레임으로 바라봐라 그거를 정확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에서 이 훈련 안 시킵니다. 고등학교에도 없습니다. 하는 게 국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이거 다 배우고 있어요. 안 배우는 게 아니라 다 배워요. 근데 문제가 있어. 수학은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학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또 풀지만 못 풀면 학원에 붙잡혀서 몇 시간이고 계속 풀리죠? 영어 죽기 하면 살고 하죠? 국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문장 추론은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문장 추론이 뭔지를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훈련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영어하고 수학이 수능에서 워낙 중요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국어는 A 저 밑에 그냥 대충 따라만 가지 이렇게 됐는데 영어가 어느 순간 뭐가 됐어요? 절대평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지난 9월 모평 때 영어 만점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이 대상, 요번 시험 볼 애들 대상으로 16,250명. 그럼 수학 만점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수학 만점자는 2,520 몇 명인가 그랬어요. 한참 적죠? 그럼 국어 만점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 네? 100명? 100명은 좀 더 돼요. 357명인가 그랬어요. 자, 무슨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국어가 핵심 변별 요소로 이미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문해력이. 그런데 한 가지, 대학에 우리 한번 흐름을 보세요. 대학이 지금 굉장히 대학 많습니다. 내년도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약 7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서 넣으면은 대학에서 오세요. 저 등록금 필요해요. 할 곳들이 70%가 그렇다. 올해 이미 그런 상태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다니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대학을 가는 시점은 아마 15% 정도만 남아 있을 거다. 뭐 대학이 없어진 게 아니고 경쟁이라고 하는 형태가 남아 있는 게 한 15% 정도 될 거다. 서울대는 문 닫지 않는 한은 서울대 가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은 안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해도 의대 뭐 하면 한 15% 정도는 경쟁에 남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한테 아이들 교육하는데 뭘 초점을 둬야 될까? 답은 딱 나와 있어요. 공부로 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15% 안에 들게 할 거냐? 안 그러면 세상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즉 인성과 내재적인 힘을 키워줄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언제쯤?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대충 갈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이후로부터 학원들은 상당히 많은 쇠퇴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면 대학 양극화처럼 학원도 양극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아동센터는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천만 다행인데 제가 학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라고 15% 이후에는 공부 안 할 거다. 그래서 중고 학원들은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해요. 안 다닐 테니까. 자,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수능 문제예요. 이 문제가 뭘까요? 추론이에요. 추론하라고 여기는 아예 써놨잖아요. 그 추론을 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는 거를 모르면 추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과 주장이에요.
비판적 읽기를 하고 나서 수행한 학생의 반응이란 뭐예요? 주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얘가 반응을 했을까?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나? 없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센텐스 이해, 컨텍스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가 이게 딱 나오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수능 국어 다 마찬가지지만 70에서 80%는 요거예요, 요거. 아까 얘기했던 뭐 추론, 인과관계, 사실과 주장, 의미 독해, 센스 뭐 이렇게 쭉 그런 범주 안에서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문제를 출제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약에 하고서 요 페이지를 놓고 여기에서 너 국어 문제 한번 출제해봐. 그럼 출제할 수 있겠어요? 뭘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요, 이거를 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내볼까? 그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사실과 주장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나와?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프레임을 설정해서 문제를 내는 게 국어 방식입니다. 그거는 영어도 똑같습니다. 국어와 영어가 점수를 얻는 방식은 똑같아요. 왜? 영어도 언어니까. 이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제가 왜 문해력은 프레임으로 읽기 연습하세요. 프레임으로 읽기 연습을 하면 문해력이 높아질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글을 보는 시각을 만들어주면 글을 보게 될 겁니다. 라는 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깊게 볼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제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 의도를 파악하는 힘이 늘어날 것이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책을 읽으면 또는 짧은 지문을 읽으면 주세요. 야, 이거를 사실과 주장의 관점에서 문제를 만들어 봐. 국어 문제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없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얘들 훈련을 하면은 그렇게 시켜요. 두고 자기 읽잖아요. 또는 교과서 있어요. 국어 교과서 4학년, 5학년 다 있거든요. 교과서 문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깥에서 열심히 안 찾아도 돼요. 그 교과서를 이 페이지에서 세 가지 프레임을 네가 선정해서 세 가지 프레임에 입각한 문제를 만들어 봐. 애들이 만들어 와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선생님이 문제 출제하는 방식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뭘 알겠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읽게 된다. 왜? 글은 다 그렇게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글을 보는 기본적인 원천적인 어떤 틀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곳이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고 학교에서만 국어 교과서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를 개발한 게 아니고 원래는 저는 사고력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전공도 국어고 하다 보니까는 국어를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문은 전체적으로 망라했다. 왜냐하면 중학교 이후에는 진로 탐색이 대단히 중요해질 거다. 왜? 고교 학점제가 되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선정이 안 되면 고등학교에서 들을 과목도 선정을 못한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이들한테 뭐 공부해라고 지시를 해줬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그 지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교학점제 200개 이상의 과목이 들어온다는데 알고 계세요? 어떤 과목인지? 여러분들이 국영수만 준비해주면 아이들이 다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될 겁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문의 출처는 교과서를 포함해서 단행본, 뭐 연구자료, 보고서, 리포트 다 포함을 시켜서 했다. 길이는 대충 저희가 레벨을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심화독해는 이게 깊어가지고 저희가 학원에도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예 시스템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길이가 4레벨 정도 가면 1000자 내외가 될 거다. 1000자 내외면 지금 수능이 좀 길어졌을 때 1500자? 대체적으로 문장이 1000에서 1500자 사이가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1000자 안팎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 있다. 전체적인 분량은 온라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양이 안 많아 보이는데 이 정도 분량에 지문이 약 40건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문제가 한 3000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00개의 지문을 보려면 한 40건은 돼 있을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왜? 좀 이따 시험만 잠깐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영역별로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영역별로 읽는 것이 다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아까 앞에서 했던 프레임들을 제가 쏘여놓은 거고요. 프레임에서 얘가 풀었을 때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친구를 보면 이게 녹색이 뭐냐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아, 그렇구나. 주워도 못 먹어요. 얘가 첫 번째에서 틀린 거. 요 색깔이.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에서 풀었고, 요거는 두 번째 다시 풀어서 맞춘 거. 얘는 뭐예요? 3번 만에 맞춘 거. 근데 이게 오지선다, 사지선다, 오지선다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틀리면 나머지는 되게 맞추지 않겠어요? 몰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얘네들 붙잡아서 물어봐야지. 너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들 이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이거는 사실과 주장에 의해서 물어봤잖아. 그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했니를 물어보라고요. 아이가 지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서 썼는데요 라고 하다가 지가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만 골라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뭐냐? 선생님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체크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고 이 친구를 쭉 보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까맣고 파랗고. 여기 중학교 아이들 이게 아마 중학생 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해놓은 건데 중학생들이 못하는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중2까지 얘를 시켜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고1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뭐가 약한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읽기 부분이 내가 약하다는 걸 자기가 몰라. 왜? 글을 그냥 멍덩거려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가 아마 석 달에 한 번씩 이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거를 아이하고 공유를 해서 너 이거 좀 신경 써서 봐. 이 부분. 이렇게 조절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일종의 코칭이에요.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코칭만 해 주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애가 이렇게 좀 바뀌더라. 좀 한참 지나니까 그거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카피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icps.co.kr이라고 여기에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들어가시면 요 프레임 국어라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여러분 자신의 것도 해보실 수 있어요. 나는 어느 정도일까.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니면 학년을 속이시면 돼요. 4학년이라고. 어쨌든 4학년이면 4학년에 맞는 레벨이 나갈 거고 5학년이면 5학년께 나갈 거고 6학년, 6학년이 나가겠지만 그거를 해보면 아까 같은 그런 표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영역들이 어떻게 나와 있네요 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지라는 거는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진단제 다 이게 나오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건지를 보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는 문해력에서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시키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독서 프로그램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애들은 독서 프로그램 잘못 적용하면 독서를 싫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자기가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의 목표를 두고 만든 게 저희 문해력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그 시연을 좀 해 드리면 제가 마이크를 우리 총장님한테 넘겨줘서 한번 시연해 보실까요? 그럴까요?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사이트입니다. 오늘 그냥 들어가셔서 해보셔도 돼요. 여기 쭉 있는데 어휘오천 독해 문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얘가 프레임 국어라고 이게 지금 문해력 아까 얘기했던 프레임으로 읽는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게 뭐냐면 호,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고 1호의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그래서 15번 문제 얘가 1번 문제인데 이 1번 문제는 어휘 대조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이 써 있어요. 보이시죠? 다음 2를 누르면 이게 눌러지나요? 네. 2를 누르면 여기서 누르요. 써 있죠. 자, 그러면 얘는 한 줄이죠. 이 한 줄에 문장 비유가 분명하게 들어있죠. 무슨 뜻으로 썼냐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자, 1레벨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한 줄에서 세 줄, 네 줄 정도까지가 1레벨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긴 게 있나? 15번? 다 짧네요. 의미 순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문장이 쉬워요. 이거 뭐냐면 주제예요. 예, 주제. 두 줄짜리 문장에도 주제는 있습니다. 한 줄짜리에도 주제는 있어요. 항상 주제 그러면 길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단락 5개 단락 주고 단락별로 내용을 뭘 얘기하는지 주제를 선지로 줘요. 1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2단락은 뭘 얘기한 거다. 즉, 2줄, 3줄짜리를 주제를 못 찾으면 안 돼요. 이거 주제 찾아보세요. 저는 맞춘 사람한테 뭐 주고 그런 거 안 할게요. 나중에 책 다 줄게요. 자, 이거는 누군가 풀었기 때문에 누구죠? 이렇게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네. 답이 딱 나와 있네. 그래서 하게 되면 요게 하고 요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가 밑에 얘가 나타날 거예요. 안 풀면 얘가 안 나타날 거고 풀게 되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틀렸어. 그럼 읽어보고라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했어요. 너 왜 이렇게 했니? 이거하고 네 생각은 뭐가 다른 것 같니? 라고 물어봤는데 안 읽어봤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공부해라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파란 게 뭐예요? 까만 게 뭐예요? 아까 이거는 이게 맞은 거예요. 이 파란 거 뭐예요? 두 번째 체크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체크한 거는 빨갛게 나올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이거는 얘가 빨간 게 얘가 많다. 아 얘는 지금 문제가 많구나. 파란 게 많다. 한 번 더 요주의. 전체적으로 까맣다. 아 오케이 이렇게 갈 수가 있도록 직관적으로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랭거 이해되시죠? 얘가 그러니까 요게 몇 개, 1레벨이 24개 호가 돼 있어요. 그러면 1레벨이 1-1, 1-2 두 개 그룹으로 돼 있는데 24개, 24개니까 48개죠. 그렇게 돼 있어요. 2레벨 2-1, 2-2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1, 4-2 정도 가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3-2 정도 가면은 막히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희가 왜 학원 선생님들한테 대체적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 3-1, 2 가면은 틀리기 시작하면 더 못 풀겠다고 그래요. 4-2가 넘어가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수능 정도도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 이게 이제 문해력을 관점으로 연습시켜라라는 거고, 아까 어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휘를 한자를 굉장히 많이 시키죠. 이게 한자가 어떤 방식으로 협동, 동의, 동행, 동동, 전부 다 같을 동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들이 실제적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그러면 걔를 여기다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한자가 밑에 나타나고, 요 평가를 하게 되면 밑에 한자가 해설과 함께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자를 프린트하게 돼 있어요. 그 글자를. 동감 이렇게. 걔를 아이들한테 쓰게 만드는 거죠. 동감 10번씩 쓰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는 레벨이 8레벨까지 되는데 사실은 수능 언어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독해 문법인데요. 요게 이번에 수능에서 매번 수능마다 문법은 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와요.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방식은 이렇게 나와요. 패턴이. 여기는 단어편 그랬는데 아래 글에 나오는 명사 중 일부입니다. 가로 안에 단어가 다르게 분류되는 명사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이번 수능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의 문장을 부사어를 써서 수식한 문장입니다. 원래의 부사와 용언, 형용사나 동사가 변형돼 가지고 된 부사 두 가지로 꾸민 문장이 뭔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거는 그렇게 꼬아요. 근데 이거를 왜 암기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문장으로서 익혀가야 된다. 저희가 문법적인 걸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독해라고 하는 거는 이 3요소가 돼야 됩니다. 어휘가 풍부해야 되고, 국어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다음에 글을 보는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문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제대로 된 문해를 하는 아이들은 사실 국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357명이라고. 45만 명이 시험 봤는데 35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적다. 그래서 국어를 잘하면 아마도 시험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자, 제가 문해력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공부 못해서 재수 삼수해도 예, 확률이 적겠네요. 안 바뀝니다. 돈만 나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국어 잘하는 애가 수학이나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재수해가지고 막 때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국어가 개판인 아이는 영어도 안 돼. 절대 안 바뀝니다. 영어는 국어가 안 되면 당연히 안 돼요. 영어 혹시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국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영어 선생님이 그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줘도 그 번역된 한글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이 문해력은 워낙 잘 알고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해력을 접근하는 것은 현재까지 내가 본 적이 없으니 요즘 그 심리 치료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느림지 학습으로 어떻게 보충을 줄 거냐. 거기에 보면 혹시 이거가 상당히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문해력. 문해력도 거기에는 필요하고 느린 학습자가 있거든요. 거기는 사고력이 분명히 연계돼야 됩니다. 얘가 사고력을까지를 여기에 접목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복에 너무 힘들 것 같으니 일단 이것만 검토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 안내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지역 센터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자기 센터별로 따로 사이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센터의 사이트 안에서 학생들을, 자기 학생을 관리하도록 별도의 사이트가 구축이 돼 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이 요것처럼 우리 자기 학생들이 위함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선생님들은 관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센터별로 다 다르게 사이트가 구축이 된다. 다 하셨네요. 네, 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